오늘 돈의 흐름이 우리 시장으로 몰리는 건가요? 양시장 1% 이상의 상승을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돈이 모이는 곳, 이곳에서 기회 같이 찾아보시죠. 정석현 신한투자증권 구로지점 PB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방향성을 좀 결정할 키워드 잘 봐야겠습니다. 오늘 기민한 그 대응 안에서 어느 쪽을 보고 계실지.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게요. 우리 피디님께서 주목한 첫 번째 키워드는 엔터. 그중에서도 BTS의 귀환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저희 밖에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6월 11일이면 방탄소년단 다 전역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 전체 멤버 중에서 4명이 이제 전역을 앞두고 있어요. 네. 지민, 이제 RM, 그다음 뷔, 정국이 4분이 거의 이제 6월 10일, 6월 11일 이때 그냥 한꺼번에 와, 이제 진짜 복귀를 얼마 안 하시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BTS의 매출 비중이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다른 엔터사들보다도 레이블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업군 차원에서 봤었을 때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탄탄하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BTS가 복귀하는 게 완전체로 복귀하고 있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보면 사실 이 매출 비중이 BTS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하이브 전체 영업이익률이 올라오거든요. 아, 상관관계가 깊다. 네, 마진이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아무래도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주요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이홉이랑 진? 네. 리더인 진 네. 맞나요? 이렇게만 좀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단체로 활동하는 시기나 어떤 일정이 나오지 않았는데 주가는 먼저 달려가면서 지금 신고가거든요. 네. 일부 다 반영된 건 아닌가요? BTS 저는 뭐 이제 키포인트를 BTS로 잡기는 했지만 하이브라는 이제 엔터사 자체부터가 원래부터 계속 흥행했었던 아이돌로만 가는 게 아니라 저연차 아이돌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내오고 있는 뭐 대표적인 엔터사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잘 나가고 있는 세븐틴이나 엔하이픈과 같은 그룹들도 미국에서 계속 월드 투어를 진행하려고 문턱을 두드리고 있기도 하고 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기존에 있는 아이돌들과는 다르게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지화 아이돌들 뭐 키차이라든지 엔팀 같은 뭐 죄송합니다. 다른 팀들도 계속해서 파이프라인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들이 네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영업이익률 2자릿수 네. 이거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 네. 이게 올해부터예요? 4분기? 연말인가요? 지금은 이제 하이싱글에서 끝나기는 했는데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컴백을 하기 시작하면 뭐 2자릿수도 당연히 앞둘 수 있겠죠. 제가 봤을 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그럼 52주 신고가에서도 업사이드 기회가 남아있다? 네.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28만 원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고점이 31만 원, 그리고 팬데믹 직후에 분위기 좋았을 때가 42만 원이거든요. 업사이드 열려 있고 BTS의 전역 그 이후의 활동 재개에 좀 더 포커스 맞춰 보겠습니다. 자, 하이브 엔터 쪽 점검해 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도 종목으로 잡아주셨는데요. 유통주 이마트 보겠습니다. 돌아온 오프라인의 유통 강자라고요. 사실 저부터도 아직은 온라인 많이 쓰고 있어요. 네, 맞죠. 그래서 온라인이 아직 더 활성화되어 있는 이 기조를 봤을 때 그동안 굉장히 소외받았던 오프라인이 돌아올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디에서 지금 힌트를 찾고 계신 거예요? 사실 지금 경영적인 차원에서 유통, 특히 오프라인 유통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효율화를 많이 거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비가 굉장히 침체되면서 오프라인 유통이 계속해서 안 좋았었는데 한 3년간의 조금 어려웠던 시기를 이제 조금 벗어나고 있는 것 같다. 온라인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적자폭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던 상황들도 있었고 이전에 있었던 티맵프 사태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있었었던 가장 큰 경쟁자인 홈플러스의 이제 경영 악화나 이런 부분들에서 반사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기대감을 보고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탈출 기회로 삼아볼 추가 모멘텀은 어디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10만 원 도달했다가 살짝 쉬어가는 단계거든요. 네. 추세적인 반등 모멘텀 어떻게 볼까요? 뭐 기존에 계속해서 점포를 줄이고 인원을 삭감하고 그 인원수를 점점 줄여나가고 있었던 상황과는 다르게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씩 신규 채용을 늘려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미리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마트 차원에서 봤었을 때 인력이 더 필요하겠구나라고 느끼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신규 채용을 늘리고 있고 신규 점포를 계속해서 입점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뭐 기대감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보고 있고, 이마트는 이마트 자체만으로 보는 거라기보단 자회사 관련된 부분들도 있거든요. 뭐 신세계 프라퍼티라든지 신세계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오는 예전에 신세계 건설의 영업 적자를 계속 이제 기록하고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이 흑자 전환으로 가고 있고, 영업 손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신세계 프로퍼티의 뭐 회계 기준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업이익을 조금 더 많이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회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재무적인 탄탄함 이런 부분들도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홈플러스 반사수혜로 또 단기적인 반등을 보였었던 게 유통주잖아요. 네. 롯데하이마트와는 다르게 이마트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인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그 자회사에 있는 거예요? 자회사 부분들도 분명히 볼 수 있죠. 아무래도 이마트 자체만으로 움직이는 주가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롯데하이마트랑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자면 이제 롯데하이마트의 메인 쪽 같은 경우에는 완전 이제 홈플러스나 이마트처럼 대형 할인점이라기보단 중소형 할인점들도 많이 끼고 있었던 그런 사업적인 측면에서의 뭐 차이가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홈플러스도 역시 대형 할인점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비면 당연히 먼저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건 이마트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대선 그 네. 이후에 추경까지 쭉쭉 내수 소비 심리를 자극할 만한 모멘텀이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위쪽으로 업사이드는 또 여기에 열려 있다. 내수 지표 잘 봐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마트 점검해 봤고요. 마지막 키워드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핵심 종목은 바로 세진중공업. 와, 오늘 무슨 일인가요? 리포트발인가? 이렇게 조선 안에서 OPM이 압도적인 일이다라는 호평이 나오기도 했고요. TP 상향 조정 나오기도 했는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워낙 강합니다. 이유부터 들을게요. 오늘 21%의 장중 고점 돌파가 나오는 이유는 핵심적으로 뭘까요? 사실 뭐 위에 매물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강하게 돌파하기 시작하면 주가가 이렇게 빠르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매물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 트라이가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빠르게 좀 올라가고 있긴 한 것 같은데 뭐 좀 조심은 해야겠죠. 이렇게까지 급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막 바로 편승해서 매수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는 있으니까 좀 눌림목이 왔었을 때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만 사업적인 측면에서 뭐 흔들리는 건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자재 기업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뭐 두 자릿수에서도 높은 두 자릿수로 올라오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실 지금 세진중공업이 메인으로 가고 있는 이 탱크 쪽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리 1위 기업이기 때문에 테크, 네네. 네, 이런 부분에서 사실 기대감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 자체에 대한 평가 너무 좋고 네. 연간 전망 좋은데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장중 고점이었던 이 1,900원 직전 고점을 장중에 뚫어내고 11,000원까지 돌파해서 너무 부담스러운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조정 시에 잡아본다면 어느 정도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것인지 타점을 좀 잡아주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상승폭이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고 저도 생각을 너무 못했고 강하죠? 사실 좀 조심스럽기는 한 것 같아요. 네네. 시가 기준으로 했었을 때 10,000원대 아래였었으니까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10,000원대 초반까지만 보더라도 뭐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일단 뭐 완전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증권가 쪽에서 나오고 있는 리포트의 타겟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4,000원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려하시면서 눌림목이 왔을 때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일단은 가지고 가고 있는 LNG, LPG 탱크 관련된 사업 너무 좋고 데크하우스라고 해서 이제 선실 이제 선원들이 묵는 숙소인 거죠. 선실 사업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회사 성장도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뭐 펀더멘털적인 측면으로는 흠잡을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1분기 성적표를 보고 오늘 이렇게 슈팅으로 이어지곤 있습니다. 다만 10,000원 아래에서 잡아보면 이제 부담적긴 한데 오늘은 11,000원을 돌파해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매수 타점을 잡아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좀 조정 시 매수 관점 그리고 증권가 오늘 TP 나온 14,000원도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진중공업까지 해서 오늘 봐야 될 핵심 키워드와 종목들 함께 다뤄봤습니다. 정석현 PB와 함께했습니다.